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메모리 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프로그램이 쓴 메모리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데, 시스템 안정성에 꽤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시스템의 어떤 숨겨진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메모리 누수, 이게 작게는 성능 저하 정도지만 심각하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핵심만 딱 뽑아서 메모리 누수가 뭐고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명쾌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메모리 누스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 보니까 동적 할당 메모리, 힘 영역,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쉽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요. 임시로 쓸 메모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시스템한테 메모리 좀 빌려줘 하고 요청해서 받는 공간이 있어요. 보통 이걸 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빌린 메모리를 다 쓰고 나면 원래는 다 썼으니 돌려줄게 하고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깜빡하고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마치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 안 하는 것처럼요. 그런 상태군요. 네, 이러면 시스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총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계속 줄면 결국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료에서도 점진적인 성능 저하라든가 심각하면 OM 오류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첫 신호죠. 프로그램 반응 속도가 약간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누수가 계속 쌓이면 결국엔 메모리 부족, 그러니까 아웃 오브 메모리, OM 상태가 돼서요. 프로그램이 그냥 갑자기 팍 꺼져버리거나 최악에는 진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헉, 그렇게까지요? 네. 특히 서버처럼 24시간 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처럼 오랫동안 켜놓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주 작은 누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면 정말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작은 누수가 쌓여서 대규모 서비스가 마비된 경우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군요. 그럼 이런 누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원인도 좀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요. 특히 C나 C++ 같은 언어랑 자바 같은 언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C나 C++처럼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빌리고 말록이나 뉴 같은 걸로요. 또 반납, 풀이나 딜리트로 해야 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네, 직접 관리하는 언어요? 거기서는 그냥 반납하는 코드를 빼먹는 실수가 제일 흔해요. 기본적인 건데도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걸 놓치기가 또 쉽거든요. 그건 정말 고전적인 문제죠. 저도 예전에 C 배울 때. 근데 자료 보니까 자바나 파이썬처럼 가비지 컬렉터, GC라고 하죠? 이게 자동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준다는 언어에서도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비지 컬렉터, 그러니까 GC는 더 이상 안 쓰는 메모리를 알아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편리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GC가 안 쓴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참조,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코드 어딘가에서 실제로는 이제 필요 없어진 객체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즉 참조하고 있으면요. GC는 이거 아직 쓰나 보네 하고 착각해서 메모리를 회수하지 못해요. GC가 놓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해제하는 걸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객체들이 막 서로 물고 물리면서 참조하는 그런 순환 참조 구조 같은 거요. 네네. 이것도 대표적인 원인이죠. 한 자료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얘기도 하던데 거기서는 의도치 않게 전역 변수를 만들거나 캐시 데이터 같은 걸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그게 또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이나 네트워크 연결 같은 시스템 자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열기만 하고 제대로 닫아주지 않는 것도 관련 메모리 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GC가 있다고 마냥 안심할 건 아니네요. 결국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누수를 미리 좀 막거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좀 찾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 RAII 패턴, 스마트 포인터 이런 용어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 예방이 제일 좋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RAI 패턴이나 스마트 포인터, 유니크 피터나 쉐어드 피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쓰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RAI요? 그게 뭐죠? RAI는 그 자원의 획득 시점을 객체의 초기화 시점이랑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소멸될 때 자원도 자동으로 딱 해제되게 하는 방식이죠. 스마트 포인터는 이런 RAI 원칙을 이용해서 메모리 해제를 자동으로 처리해주고요. 이걸 쓰면 직접 딜리트를 호출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 자동화로 실수를 줄인다. 좋은데요? 그럼 GC가 있는 언어에서는요? 그리고 혹시 누수가 의심될 때 쓰는 뭐 도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요. GC 언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안 쓰는 객체에 대한 참조를 그냥 명시적으로 끊어주는 습관, 예를 들어 널로 설정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하고요. 파일이나 소켓 같은 시스템 자원은 사용 후에 반드시 클로즈 같은 걸로 닫아줘야 합니다. 네. 누수를 찾는 도구들도 물론 많습니다. C++ 환경에서는 뭐 벨그라인드 같은 게 유명하고요. 자바 쪽에서는 비주얼 VM이나 MAT, 그러니까 이클립스 메모리 애널라이저 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아, MAT요? 네.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브라우저에 내장된 개발자 도구, 특히 크롬 개발자 도구의 메모리 탭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도구들하고 함께 동료들하고 같이 코드 살펴보는 코드 리뷰나 아니면 정적 분석 도구를 쓰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이야, 정말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있네요. 결국 메모리 누수 관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의 진짜 핵심이군요. 특히 자료에서 클라우드 환경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메모리 사용량이 바로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진짜 메모리 관리가 곧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 그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 메모리 누수 탐지 같은 걸 자동으로 넣어서 통합하는 게 아마 더 일반화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연구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바로 AI, 머신러닝을 쓰는 건데요. 오, AI요? 네. 코드 패턴을 분석해서 이 코드 약간 누수 위험 있는데 하고 개발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수를 자동으로 찾아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AI로 예측하고 탐지한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메모리 누수는 프로그램이 다 쓴 메모리를 반납 안 해서 생기는 문제고 이게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심하면 멈추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인은 C++ 같은 데서 직접 관리하다 실수하는 것부터 GC가 있는 언어에서도 참조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까지 다양하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뭐 스마트 포인터 같은 기법이나 자원을 명시적으로 잘 해제해주고 또 파일 그라인드나 MAT, 브라우저 개발 도구 같은 여러 진난 도구를 포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가비지 컬렉션 같은 자동 메모리 관리 기술이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렇죠. 엄청 편해졌죠. 근데 이게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서 미묘한 누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발의 속도와 편의성, 그리고 시스템의 절대적인 안정성,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AI 기반의 진단 도구들이 이 균형점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